했는데 제가 전년 퇴임할 때 제 마누라한테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손에 손을 잡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좀 편안하게 살자고 제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전년 퇴임하고 나서 한 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하늘 뜻인가도 싶고 어쨌든 제가 전년 퇴임하고 난 뒤에 할 일이 없는 백수가 됐는데 저한테 이런 일거리를 주신 대한애국당과 우리 조원진 대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는 부산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주사파입니다. 이 주사파가 자유민주 체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등장을 해서 활기를 피고 권력을 잡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30-40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사파 정권의 등장과 자유민주 체제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건국 70년에 헌법을 9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헌법 전문을 잘 고치질 않습니다. 그 법조항 1조 1조 여왕만 고치고 부분적으로 하는데 헌법 전문을 이렇게 자꾸 고치는데 9차 헌법이 87 체제 9차 헌법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9차 헌법을 작년에 조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헌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랄까 권리를 주죠. 또 국민이 국가에게 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헌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9차까지 헌법이 계속 걸레처럼 이렇게 개정되는 과정에서 9차 헌법을 보시면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두 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뭡니까? 병력의 의무, 남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 두 가지로 남아있고 여성의 출산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조항에서 빼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해야 될 권리가 뭔가를 제가 봤는데 무려 20개가 넘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주어야 될 그 시혜.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전부터입니다. 15년 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정당이 등장할 뻔했습니다. 정동전 씨가 그런 말 했죠. 그리고 이제 너나 나나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복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당원이 없어서 문제죠. 지금 그러면 이 현재의 주사파 정권이 등장할 때 우리에게 제시된 꼬시는 미끼가 있었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했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런데 10차 개헌 헌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유를 전부 다 뺄라 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그래서 당신들 자유민주주의 좋은 건데 왜 자꾸 민주주의만 하고 자유를 뺄라 하니까 어떤 논객이 하니까 그 한 말이 그겁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 자유를 빼든지 넣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 교과서에서는 하나 둘씩 뭡니까? 자유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 체제에서 자유가 빠지면은 이게 민중민주주의가 되죠. 여러분 촛불 한번 보십시오. 촛불에서 주장하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민중민주주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왜 남한의 이런 주사파 정권이 자유를 굳이 자꾸 빼려 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남북 연방제 음모가 지금 파다한데 북한하고 남쪽하고 남북 연방제를 해가지고 보조를 맞추려면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에 없죠. 같이 보조를 맞춰야 춤을 출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지난번에 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 그 국자정당, 자유민주 체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국자정당과 극우정당을 헌법이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소시키면 해산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이석기 통진당을 위헌 판결할 이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되기 때문에 해산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것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년 동안의 세계사에서 민주주의가 여러 세력과 결합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세력, 민중주의 세력, 다른 무슨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하고 결합을 해가 테스트를 했는데 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한 세력,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장 선진국이 되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로 했다는 것이 우리 200년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카나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어떤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나가는 나라가 있고, 이것이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또는 무슨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런 나라들 국가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다가 뱅크라 위기에 빠진 나라가 있죠. 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국가가 경제적인 파탄이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라든가 미국이 그 나라를 접수할 이유는 없죠. 그냥 좀 같이 배고프게 살면 돼요.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이 아무리 못 보고도 라면 먹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단된 나라들, 이스라엘이라든가 옛날 성경에 나오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라든가 동독과 서독처럼 한국과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뱅크랍 되고 안보가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공산 독재 세습 정권은 지금 2,500만의 인민들을 노예 상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핵을 만들었습니다. 이 핵은 미국을 협박을 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국을 쫓아내고 남한을 그 핵을 무기로 해가지고 협상을 1차, 2차 하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협상을 통해서 유엔사라든가 이 미군을 무력화시키면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내쫓으면 자기들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국군은 미군이 없으면 한 방에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 전방에서 국군들은 뭘 먹고 있습니까? 매일 토요일 우리는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 전방 GP라든가 지뢰가 없고 경인선이 지금 뚫린 저 전방의 국군들은 지금 토요일이면은 밖에 휴가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갖고 있고 노래방도 있고 거기 피자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토요일날은 피자 맛있게 먹으라, 훈련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국군의 훈련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대입니까? 그건 뭡니까? 북한이 언제든지 내려오시오, 경의선 철도 연결해서 괴뢰군 내려오시오, 접수하시오, 그 사인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930년대 20년 30년대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인권과 자유와 민주와 이런 것이 보장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만든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헌법입니다. 국민에게 별의별 모든 것을 다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극자인 독일 공산당은 처리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군단이라고 그래요. 룩셈부르크라는 이 폴란드 여자가 이 공산당이었는데 그걸 처리했는데, 극우 정당이던 히틀러의 나치스트, 이 나치스 정당을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이 히틀러의 나치스트들이 나중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협박을 한 게 야밤에 횃불 알죠? 지금 헌법재판소 지난번에 협박을 한 것이 뭐였습니까? 촛불을 알죠? 그 원신이 히틀러의 나치스 당원들이 야밤에 하일 히틀러 횃불을 들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재판소를 공안을 협박을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의 그 협박에 폭력에 길거리 폭력에 정권을 그냥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의 기원은 30년대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는 나치스의 횃불, 그게 모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9차 헌법은 어떤 문제냐 하면은 국가가 국민에게 줄 권리가 20개가 넘어요. 그걸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제일 많이 법률로서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 노조원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된 거 아시죠? 지금 민노총요, 청와대보다 더 힘센 게 민노총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비례대표든지 국회의원들 보면은 14명 이상이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더불당 더 합치면 20명이 넘어요. 그러면 노조를 왜 하느냐? 국회의원 따먹기는 하늘에 제일 쉬운 게 노조위원장 되는 것이 국회 출마하는 게 제일 쉬운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현대 전국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 권력을 잡는 스타일은 히틀러의 나치즘의 합법과 불법을 배합해서 폭력적인 촛불, 횃불 시위를 통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한 바이마르 공화국 스타일이고, 권력을 잡고 나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적폐청산하는 스타일은 1917년 레닌 볼셰비키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부르주아지 계급, 짜르 세력들을 정리하는 적폐청산한다고 완장차고 이렇게 정치보복하는 스타일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투표를 통해서 민심을 장악하는데 무상급식 시리즈, 등록금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군복무 6개월 디스카운트, 이렇게 해서 무상 시리즈, 실업수당 뭐 어떻게, 이런 것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민심 장악 스타일과 비슷하고, 자,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이것이 바로 73년도에 종전선언, 파리 평화협정, 그 다음에 75년 월남의 공산화식 같은 이런 월남식 공산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 정부가 지금 하는 스타일은 레닌, 그 다음에 레닌의 러시아, 히틀러의 나치즘,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경제폭망, 궁극적으로 월남 공산주의식 해서 네 나라의 나라를 짬뽕해서 범벅을 하면은, 짬뽕 비빔밥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 나라들 대표적인 것이 다 반미를 했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왕창 망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망했다고 봐도 많이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 문재인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세력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바로 애국당은 동지들이고 국민들은 태극 집회를 제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과 경남과 대구라든가 경북에서 얼마나 태극기 세력들, 애국당 세력들이 분노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은희 대표님하고 경남 위원장님이 두 분 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개울가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73년 파리 평화협정 직전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월남하고 다른 것이 여기는 태극기 부대가 있고 기독교 세력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유엔사가 있고 평택에 주한 미군이 있다, 요것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노이에 가서 트럼프가 실수를 해가지고 종전선언이 뭐 떡 준다 하면서 종전선언이 뭐 파리 협정이 되니까 평화협정에다 득득 사고를 치면은 유엔사라든가 평택의 주한 미군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알죠? 적이 없으면 미군 나가야 돼요. 왜 거기 있습니까? 지난번 보니까 청와대 광화문 가보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 데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87체제의 명함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주사파 정권의 시대를 역사학자들은 포스트 87체제라고 그럽니다. 야, 이거 조금 그한데 19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5년 단임을 해서 민주화 열풍을 해서 6명의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5박 6일 하면 30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때를, 그 시대를 87체제라 그래요. 30년 그런 데로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열풍 속에서 독보속처럼 등장하는 것이 주사파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 암세포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이든가 그 암세포가 이 신체를 갉아먹어서 사람이 사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암세포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주체사상파라는 게 하나의 정치적이 뭐냐? 대한민국을 갈아먹는 암세포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암 3기입니다. 1번 타자 김대중, 2번 타자 노무현, 3번 타자 문재인. 그러면 지금 3번 타자가 지금 3루 타자가 3루에 있습니다. 3루에. 2번 타자 노무현 타자는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고 번트가 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익을 2번 타로 스케치 번트로 2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3루타로 쳐버렸는데 4번 타자 홈스테이를 하면은 뭐예요? 네 번째 주사파 정부에 들어서 뭐예요? 대한민국 공산은 끝! 거기에 남북 연방됩니다. 지금 점수가 1점 들어가려 말라 하고 지금 공짜로 홈스테이를 직전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홈스테이. 예? 번트를 통해서 이제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 주사파라는 것이 황장엽 선생이 우리나라 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가짜다. 이게 북한식 이게 짝퉁이라는 것인데 공산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습을 하고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식의 진짜 독재가 아니다. 마르크스 레닌식의 하려면 진짜 해야 되는데 이게 가짜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짝퉁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중국도 뭡니까? 옛날에 제가 볼 때는 중국 공산당이 일단 독재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교류를 하면서 중공이 중국화되고 북한 공산 정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산 독재라 그럽니다. 그러면 공산 독재하고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독재하고 다른 게 없이 그냥 무타게 돼버린 겁니다. 무타기가. 그러면서 국민들이 뭐예요? 남쪽에도 군사 독재가 있고 북한에도 독재가 있고 이게 뭐냐 이래. 근데 주체사상파는 이게 지금 목적이 뭐냐면은 목적이 김일성 3대 세습 독재를 북한에서 유지하고 강화하고 미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이 주체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남한까지 확대해서 남한 공산화를 위한 맞춤형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걸 신봉한다면은 막말로 만다면 공산주의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 주체사상. 그냥 북한식 공산주의자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종석입니까? 제가 기억날 겁니다. MBC로 어떤 데 딱 틀어봤는데 임종석이가 전대헌법 하다가 의장하다가 튀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에 나왔습니다. 계속 어디를 도망가고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고 있으면 시황방송 하는데 언론에서 등장한 임종석은 민주화 영웅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80 몇 년인가 90년 초인데 이거 언론 큰일 났구나. 저 대목군을 전대협 의장을 영웅으로 언론이 만드는데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고민한 것이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언론이 뭐예요? 물이 들을 거예요. 자, 주체사상에서 여러가지 그 사상에서는 여러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주체사상의 특징은 계급적 인간관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계급적 인간관은 자유민주 체제에서 부르주아지 대기업들이 노동자 농민을 착취한다. 그래 그들을 공격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계급적 인간관,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역사에 적용해서 인민 대중이 주체라는 개념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급 투쟁을 유도하고 이 대중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몸이 여기 있으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여기 팔다리가 누구 따라 내수에서 브레인 헤드코트에서 지령을 내리죠. 이 머릿속에 있는 내수의 지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인민의 지도자인 김일성이가 콘닥트. 김일성의 지도와 영도력을 인민들이 손발이 따라가면 만사형통이고 유토피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회적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서 대학생 노동자를 선전통독하게 되는데 이 김일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김일성이 공산주의자입니까? 그의 영도력을 따른다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돼야 안 돼요.
당연히 위배되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진당 이석기 세력들이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위배된다 해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위배된다고 도장에서 해주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사파들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양에 보내거나 외국에 가게 하거나 공민권을 박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을 국가 위반으로 해가지고 안방에 있었는데 갔다가 나옵니다. 그 뒤에 뭡니까? 무슨 짓을 해더라도 안방에 간 것으로 불입했어요. 신원조회가 없어졌죠? 50대 신원조회를 없앴습니다. 화해 차원에서. 화해 차원에서 김대중을 두 번이나 다 풀어줬잖아요. 5.18 운동권 세력들은 80년대 다 찾고. 화해 차원에서 이 우익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세력들이 당신들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지역 감정이다, 뭐 감정이다, 그런 뭐 국가보험이다. 모든 것을 민족 화해 차원에서 풀어주면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가선천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더 발전시키는 자기 그 빛이 있는 국가에 이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를 더 발전시키라고 믿고 감옥 있는 사람은 좀 일찍 풀어주고 바로 특사라든가 해서 재단각서 쓰면은 다 풀어주고 심지어 뭡니까? 이 피선거권 이거 공무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 공민권이라 공민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뭐요? 전향을 과연 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다시피 10차 기원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거 우리나라에 씁니까? 이 더불어? 김일성의 이야기면 새끼와 더불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거 누구하고 더불어 가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국민하고 더불어 태극기 국민들하고 같이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김정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더불어 가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죠. 자, 그 다음에 적폐청산. 여러분 적폐청산 저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남한에서 이런 용어 안 씁니다. 적폐청산이 완장차고 이렇게 정치보복 하는 거요. 이거 우리 적폐 부르주아지 세력에 때를 비킨다는 게 지금 파란 때를 목욕탕 때 비킨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경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국민이 있는데 뭐 때문에 사람 중심을 합니까? 예? 국민이 있는데. 그래서 헌법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람으로 바꾸려 하다가 이번에 집착해야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북한 중심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여러분 북한의 헌법에 여러분 주체사상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그 사람 중심 적폐 그 다음에 더불어 이 세 용어는 남한에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제가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역사가 있어. 야, 그래서 이 과거에 간첩으로 자수했던 소련 전쟁을 썼던 김영규라는 인물은 남한의 소리 없는 전쟁에서 크고 작은 반정부 봉기 남한에서 거의 북한이 개입했다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5.18 이야기 돼서 하지 맙시다. 나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왜 여기에 빠졌느냐? 75년에 월남전이 망했을 때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손발 탁 치면서 뭐라 했다. 이거 바로 이거네. 바로 이거. 남조선을 공산화시킬 작전은 여기네. 월남처럼 미군을 쫓아내는 작전을 써야겠다. 민족공조 우리끼리 남한 내에 월남 내에 있는 간첩으로 지금 월남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간첩 알죠? 69년에 간첩했던 친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미군 철수 주장했어요. 월남에 있는 미군 철수 주장했고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하노이 지침을 받고 공작권을 받았다는 것이 폭로가 됐고 뭐 군 장성들 뭐 국회의원들 뭐 대목군들 뭐 노조 또 해서 변호사 그 다음에 그 TU의 그런 스태프진들 간첩이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굴 알죠? 자, 간첩으로 망한 나라, 간첩으로 망해간 나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 김일성이가 대한공작 지침서를 주면서 소위 김일성의 비밀교시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김일성의 비밀교시에는 대목군들 각계각층의 진지를 구축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포조직으로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데모하면 데모해라. 그런데 법대 학생들 데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재인 씨 데모했나 모르겠네. 데모 좀 했더라고요. 제가 문재인 운명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유천 문재인 운명을 치면은 엄마 방송하고 뉴스타운에서 조회가 지금 9만 명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문재인의 책을 지금 재판해가지고 책값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문재인 씨가. 근데 제가 작년에 문재인 정책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재인의 운명을 책을 읽고 뉴스타운하고 엄마 방송에서 그 분석하는 방송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후회한 게 있습니다. 이 책이 2011년에 나왔는데 내가 왜 이 책을 일찍 좀 읽고 분석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문재인 저 사람 사상이 수상하니까 찍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책을 읽은 게 너무 늦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문재인의 사상이 솔직하게 쫙 다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뭐 해라, 뭐 해라, 북한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김일성이가 가장 애지중지한 인물들이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학의 법대생들입니다. 사법부를 장애화시키면 이건 끝난다,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야기예요. 그것이 30년 동안에 서울에 있는 고시촌에서 장학금을 줘서 이 사람들을 세뇌시키서 판사로 해가지고 땅땅땅땅 하면은 대한민국은 먹을 수가 있다. 여러분 저 30년 동안에 어떤 장한당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사법부가 장애화됐다고 그런 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저 지금 골치 아픈데 하여튼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장학생들이 있는 거 아닌가 조사해봐라. 근데 이것은 공안당국이 국정원이 고시촌을 습격해가지고 빼내가지고 디스크 빼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첩인가 서울 시내 수도권 시내에 풀어가지고 이걸 간첩망이 있는가 잡아야 되죠. 근데 못합니다.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정은 심부름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기무사가 간첩을 잡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뭡니까? 간첩이 속으로 되죠? 그러면 이것은 공사나 지금 이미 거의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왜 생기느냐? 이것이 우익의 진지입니다. 부차헌법에서 가장 헌법으로 보호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노조들이라 그랬죠. 노조들을 얼마나 헌법에 보장을 해놨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4.3 사태하고 5.18을 헌법에 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장을 전문해. 5.18과 4.3은 민주화 운동에다 빵 때리면 전문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4.3이랑 4자라든가 5.18, 5자 하다가 샷다운. 벌금 5천만 때리면 뭡니까? 헌법 전문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가장 잘 두 번째 보호하고 있는 것이 정당원입니다. 애국당 보호받죠? 제가 이렇게 좀 떠들어도 이주천 최고위원 애국당에서 좀 떠들었다면은 이렇게 살짝 구렁이 담는 것이 넘을 수 있는 것이지 헌법에 정당을 보호하는 어떤 자유민 발언의 어떤 정당 활동이 보호가 되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마음대로 좀 떠듭니다. 노조와 정당을 대한민국 헌법이 상당히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은 우익의 진지가 된 겁니다. 우익의 진지가. 자한당이 우익의 진지가 여러분 좀 안 됐는데 우익의 진지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87 체제 80년대에 이 스카이대학에 주사파들이 우글우글 했죠. 우글우글. 뭐 아무것도 주사파고 하는데 80년대 운동부들이 이 386이 486 지금 586 아닙니까? 지금 나이로 문재인 정권 지지한 세력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나이가 나이 40에서 55 그 15년 차들이 문재인을 골 때리기 지지해서 정권을 지금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사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헌법 정신이 위배되는데 살아남았는가? 언론이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카바를 해주죠. 그 다음에 또 대중들입니다. 대중들에게 용어 전술입니다. 김일성은 김일성 교시에서 비밀 교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한 자익들에게 지침서를 내립니다. 용어 전술로 써라. 아름다운 용어로 써라. 아름다운 용어로 써라 보니까 어제 아름다운 가게라는 게 또 생각납니다만은 아름다운 재단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을 생각하면 저 사람은 참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용어 전술입니다. 두 번째 김일성은 역사 전쟁을 지침서로 내립니다. 남한에 있는 자들에게 역사 전쟁을 일으켜라. 어떻게?
4.3을 뒤집고 여순산 사건을 뒤집고 5.18을 뒤집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를 전두환을 독재전해가지고 이 흔적을 기록을 지워버려야 해요. 그러면 87 체제 이전에 권력자 전두환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이승만 건국의 이승만 산업화의 박정희 그 다음에 5.18 문제를 해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킨 88 올림픽이 이끌었던 전두환 이 세 사람을 뭐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 역사에서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이야기예요. 지금 전두환을 죽이려고 많이 이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사 전쟁에서 좌익이 승리하면 자연히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뭐예요? 민족 해방의 우두머리가 되고 북한이 남쪽보다도 정통성이 있고 그죠? 남쪽에 남한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의 건국과 산업화의 이 공로가 뭐예요?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을 교과서에 써라 이야기예요. 누굴 통해서? 알죠? 정기전화도 이런 교과서를 써서 젊은 세대에게 구축이면 합법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80년대 그 주사파들이 거의 진지를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웰마골 벌써 미군을 갖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든가 태백산맥이라든가 운전소라든가 화려한 휴가 이런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경찰과 군대는 나쁘죠. 미군이 나쁩니다. 그러면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경찰 군대 이거 죽일놈들이죠. 인민을 학살했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의 헤게모니론인데 문화를 통해서 공산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아주 아름다운 세력이다. 뭐 아름다운 가격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 좋고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대중의 영웅이다 하는 것을 서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벌겋게 물들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나라는 공산주의로 간다 이야기예요. 5.18, 4.19처럼 그거 싸우지 마라. 화해병 던질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70년 동안에 이런 문화를 좌익들이 잡고 진지해서 문화 권력을 장악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20대 30대 찍은 거 보니까 문재인 씨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오영주 변호사가 문제를 걸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청와대 가면은 공산화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건 아무 나하고 상관없대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근데 육가를 가버리지 않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상이라 뭐 주면은,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으니까 나는 그걸 찍는다, 이게. 내 주식 올려주고 강남에 아파트 올려주는 그런 사람이면 나는 any politician 찍겠다. 그건 뭐요? 문화 권력이 방백이 넘어진 것이죠. 자, 몸에 암세포가 들어왔습니다. 암세포가 들어오면 여기에 누가 먹어야 됩니까? 백혈구가 먹어야 되죠. 근데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게 바로 이 문화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버팁니까? 6.25 전쟁으로 해가지고 반공우익 세력이 형성된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60년, 70년 지나면서 이 반공우익 세력이 점점 여러분 계신 것처럼 힘이 빠지면서 힘이 약화되니까 백혈구가 이런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백혈구로서 자원을 해가지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데 백혈구가 없는 몸은 뭐예요? 이건 암세포가 언제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백혈구라는 것은 반공을 이야기해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공 노선과 자유민주 체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반대로 또 반공 노선이 이런 그 헌법 수호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라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한당이라든 어떤 우익 공격들 세미나 할 때 가보면은 반공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수구 꼴통이니까. 그러면 반공 노선이라든가 강력한 이런 좌익 세력에 대한 사상 이런 이데올로기가 없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그 주사파든지 통진당이든지 이런 세력에 의해서 대중들에게 스며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몸을 갉아먹듯이 결국은 그 체제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암 3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암 삼기는 의사가 배를 위장을 쳤는데 암세포가 퍼져 있으면은 이 암세포 이거 수술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태극기에 의한 혁명 수술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취를 해가 전신 마취해가지고 여기저기 푹푹 째가지고 머릿속 이렇게 해가지고 칼 집도로 해가지고 몸에 있는 암세포 주사파든지 동질감 세력인지 다 이걸 긁어내야 됩니다. 반실해요. 그게 뭡니까? 태극기 부대의 국민혁명, 정치혁명, 선거혁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처럼 혁명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1단계 혁명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 4월 1단계 혁명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혁명을 성공하면 대한민국 살고 혁명에 실패하면 우리는 낙동강이라든가 낙동강에서 죽어야 돼요. 맞습니다. 왜? 지금 여기 그 아들 딸들 저도 뭐 아들 뭐 저 자식도 있으면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 오면은 아버지 눈만 봅니다. 자기 자식 이놈이 이 사람 찍지 말았는데 어떤 사람 엉뚱한 놈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알아. 주사파가 뭔지 아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주사파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팔찌 체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어린아이들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차베스 정권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판인데 이 망한 나라 이 우리 자식에게 넘겨줘야 됩니까? 우리 내일 10년 20년 사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암세포든지 독버섯인지 주사파든지 모든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식들한테 이 고통을 넘겨주려 합니까? 우리 그렇다면 우리 조 대표님과 이 대한애국당이 철저하게 이 애국당이라는 애국당의 그 진지를 구축해서 이 진지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끼리 사랑은 좋죠. 연대를 우리끼리 사랑은 이제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 정도면 떼치고 우리의 더불어는 국민과 더불어 국민들의 아픔이 뭔가요? 아픔이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있으니까 아쉽죠. 그 인식과 이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속에서 각 직장이라든가 이 얼마나 각 세대별로 고통이 있는가 이것을 그 대중심을 가는 동정심으로 같이 행복과 고통을 같이 나누는 식으로 이거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손잡고 더불어 가야 국민정당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약속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 것 하고 국민의 고통과 더불어 간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막 조합이 붙지 않습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 쪽으로 우리 몸을 던져서 나가야 된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1917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러시아 총 인구의 4%가 공산주의였다는 거. 4%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극자 자익 인구가 4% 몇 40%입니까? 몇 %입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는 자경화가 완성됐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진지로운 헤게모니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 제3세계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방향 전략 전술을 제시했어요. 80년대 주사파들이 5.18때 실패하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고려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그람시 이론을 딱 보고 국제정책 확보해내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은 그람시 이론이다 해서 철저하게 진취론 문화권력 헤게모니론을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토대에 의해서 30년 동안에 자유민주 체제에서 이렇게 투쟁을 했고 또 권력을 확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태극기 부대에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1년이나 하다가 지쳐서 죽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에서 자기 사상 문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완장을 차거나 구속돼가지고 누가 당신들 좋은 사람이 있나 해. 좌익들은 주사파들은 30년 동안에 깜방에서 고생한 것이 엄청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2년 동안 태극기를 든 것은
그 고통에 비하면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세력들이, 예? 그 주도 세력은 5,000명도 안 돼요. 주사파들, 보수 주사파들은. 다만 문제가 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똘똘 뭉친 연대고 대중선동, 대중에 들어가서 이런 뉴스라든가 언론을 장악해서 대중을 이렇게 속이는 이런 기술, 메커니즘, 뭐 누르키기 있듯이 그런 기술을 30년 동안에 해먹고 써먹어서 권력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밑에 개별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민중은 어리석기 때문에 한 번 말 아니면 거짓말은 10번, 20번, 100번 하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주시 사태 알죠? 박근혜 대통령 제 있다고 해요. 언론이 일주일 동안에 융단 폭격을 하니까 자한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많네 하면서 타당해가지고 탄핵에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이만큼 대중들의 언론 선전선동이 무섭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나중에 태극기 부대가 정치혁명, 국민혁명, 선거혁명을 통해서 여행이 김정은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몸이 돼지처럼 돼가지고 비식비식하죠. 그리고 막 싱가포르로 가려면 하면 굉장히 사람이 바빠요.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몸이 움직이기 싫으면 지가 이리로 가봐야 그래서 뭐가 될지 몰라요. 올해 지금 어제 보니까 2015년 운세가 아주 안 좋대요. 김정은이가. 지금 뭐 100kg 되는데 자기도 머리가 허리허리하면 이게 고혈압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한에서 김정은 죽으면 남한의 주사파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원래 대장이 없어지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권을 찾았을 때 이거 지금 자한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사파를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극기 부대에서 정치 신인이 나와서 정치판 물갈이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주사파든지 유석기 산다든지 공민권을 주면 안 돼요. 구멍가게를 하는 권리를 줘도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안 줍니다. 일본, 서독, 독일 이런 나라는 땅콩 장사를 해먹고는 살아도 국회의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을 절대 안 준다 이야기요. 한번 찍힌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노총, 이 민노총이 다른 언론이라든가 다른 데서 사립대 직원들 노조라든가 이런 거를 괴물처럼 이렇게 잡아먹어서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학 교수하면서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연설 한번 몇천 명 되는데 한번 연설을 해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10년 전이니까 대학 교수가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문에서 경호국에서 한 몇 달 열심히 연설했는데 바로 저기 서울역에서 우리 조원재 대표님 애국당이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왜 날 초청 안 할까 했어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2월달에 나라 의지를 쭉쭉 찾아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안양으로 올라왔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